2020년 3월 17일, 바로 이 하루 동안에요. 거대한 글로벌 위기 하나가 아시아의 주요 시장들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도쿄, 서울,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격동의 하루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충격파를 맞았는데 왜 한쪽은 휘청거리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솟구쳐 올랐을까요? 이 흥미로운 차이 속에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저 멀리 중동이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엄청난 공포가 시장을 순식간에 덮쳤죠.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 하나만으로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요. 당연히 이건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엄청난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일 쇼크가 터진 거죠. 이 사건 하나가 불러온 공포의 연쇄 반응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장 에너지값이 오르니 인플레이션 걱정이 터져 나왔죠. 또 일본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원료인 나프타가 부족해지면서 생산 차질을 빚는 등 산업 공급망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군사 지원까지 압박하면서 불확실성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장, 일본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 이번 오일 쇼크의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가장 정석대로 받은 곳이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가 0.22%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수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시장에 감돌던 불안감은 이 숫자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즉 플라이트 세이프티가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닛산이나 소니 같은 수출 기업 주식, 이런 위험 자산은 내다 팔고 대신에 일본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주식값은 떨어지고 채권값은 오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개별 기업들을 뜯어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동차 회사 닛산은 중동 수출길이 좁아지니 생산량을 줄여야 했고요. 소니는 반도체 원가가 오를 거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모두가 다 울상이었던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금융회사인 노무라는 오히려 이 기회에 금거래를 늘리면서 위기 속에서 다른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가 바다 하나 건넜을 뿐인 서울에서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이야기였죠. 한국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글로벌 위기? 그게 뭐냐는 듯이 아주 강력한 반격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세계적인 기술 행사가 있었던 거죠.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1.63%나 뛰어 올랐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난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체 뭐가 이런 극적인 반전을 만든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을 콕 집어서 극찬한 겁니다. 이 한마디가 시장의 모든 공포를 희망으로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AI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로, 현대차는 자율주행 파트너로 지목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유가 걱정은 저 멀리 날아간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했던 시장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앞서 본 일본의 부정적인 힘과 한국의 긍정적인 힘이 동시에 부딪히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딱 봐도 시장이 둘로 쪼개졌죠. 본토 시장을 대표하는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홍콩의 항생지수는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같은 중국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키워드가 바로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상황에 맞춰서 돈을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기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을 뜻합니다. 바로 이날 중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정말 영리하게 움직인 거예요. 오일 쇼크 때문에 위험해 보이는 석유 관련 주식들은
재빨리 팔아치우고 그 돈을 어디로 옮겼냐?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주나 중국 정부가 팍팍 밀어주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고성장 회사들 주식을 산 거죠. 한마디로 리스크는 피하고 기회는 잡는 아주 스마트한 플레이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의 하루를 따라와 봤는데요.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오일 쇼크라는 외부 충격에 그대로 반응했죠. 위험회피 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반면에 한국은 어땠습니까? 기술주라는 훨씬 더 강력한 내부의 호재가 모든 악재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중간에서 아주 절묘하게 줄타기를 한 거죠.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보면서 돈의 흐름을 바꾼 바로 섹터 로테이션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외부 충격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즉 내러티브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게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진짜 위기를 이겨내는 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뭘까요? 덮쳐오는 파도를 그저 피하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파도를 뛰어넘을 만큼 더 크고 강력한 나만의 파도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